안녕하세요. 날쌘고래입니다. 연이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이 16강전 1차전에서 라치오에게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8강 진출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2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16강 출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전 시즌 나폴리 소속으로 이적 첫 해에 나폴리 역사를 바꿔줘버린 김민재 대활약,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할 정도였으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은 덤이 되었죠. 김민재는 인생 처음으로 꿈의 무대에 16강에 진출하고 당시 독일팀 프랑크푸르트를 만나서 1차전에서 원정 경기임에도 2대0 승리, 2차전 홈에서도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무실점을 이끌며 8강 진출에 기여했고, 당시 경기에서 1, 2차전 모두 베스트 11에 뽑혔던 김민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홈경기를 뛸 수 없으면서 나폴리는 밀란을 넘지 못하고 김민재는 챔스 8강 커리어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는 더 높은,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뮌헨은 예상 밖의 성적으로 컵대회, 커뮤니티 실드 모두 탈락했고, 리그도 레버쿠젠이 운이 아닌 실력으로 1위를 질주하면서 뮌헨은 우승 도전이 챔피언스리그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뮌헨이 16강에서 만나는 팀은 세리에 8위에 위치해 있는 라치오였습니다. 챔스 조별리그에서 조편성 2등을 보면서 2위로 16강에 진출이 가능했던 만큼 냉정하게 뮌헨의 상대가 되지는 않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뮌헨이 4일 전 리그에서 레버쿠젠에게 무득점 심한 대패를 겪었다 보니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모두 의문이 남게 되었죠. 당시 공격진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케인은 최악의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네는 최강 뮌헨 윙어가 아닌 뭐랄까요, 토트넘 시절 라멜라 같은 느낌이 되었습니다. 3명의 공격수는 슈팅이 1개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레버쿠젠이었기 때문일까? 투엘 감독의 선수 기용과 전술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공격수들은 그대로거든요. 결국 라치오를 이기기 위해서도 골이 나오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기 전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는 과연 투엘 감독이 센터백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까였는데 다행히 논란을 만들지 않을 라인업이었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선택하면서 다이어를 벤치에 두었기 때문이죠. 골키퍼는 노이어, 그리고 4-2-3-1 포메이션으로 마즈라이, 우파메카노, 김민재, 게이루, 고레츠카, 키미, 무시알라, 밀러, 사네, 그리고 해리 케인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되고 뮌헨이 주도를 하면서 선수들 컨디션도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기적인 플레이들로 라치오를 압박했지만 실제 점유율은 비슷했고 과정만 좋았을 뿐 마무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한 부분을 소개하자면 전반 5분에 키미가 오른쪽 밀러를 향해서 볼을 보내주었고, 살짝 길었는데 뮬러가 다이렉트로 문전으로 보내주면서 정확히 케인에게 배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대 앞 5m에서 슈팅이 하늘 높이 떠버렸습니다. 케인조차도 스스로 민망해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는 세계 최강 센터백 콤비인 듯 대활약을 하면서 라치오의 공격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미 전반전에 평점 7점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공격진, 전반전 유효 슈팅이 제로였습니다. 후반전에 골이 막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킥, 코너킥, 페널티킥 혹은 행운의 골이 나와야만 이길 수 있을 듯 보였고, 라치오도 도저히 김민재, 우파메카노 벽을 넘지 못할 듯 보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어서는 후반 초반에 뮌헨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후반 2분에 중원 지역에서 롱볼이 날아왔는데 김민재가 점프를 하면서 커버를 하려고 했지만 볼이 닿지 않았고 슈팅까지 허용하였습니다. 다행히 노이어가 잘 막았습니다. 실점이 되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이후에 뮌헨이 주도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뮌헨 공격진은 뭔가 연로한 팀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경기 0대0 무승부로 2차전 홈에서 승리해서 8강 진출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경기를 볼수록 라치오에게도 고전하는데 뮌헨이 결승까지 가는 것조차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맨시티 보세요. 1차전 원정 경기에서도 깔끔하게 3대0 대승을 거둬버렸거든요. 어쩌면 뮌헨은 키패스를 넣어주는 중원 문제도 분명 있어 보였습니다. 무승부만 되어도 만족할 만한 경기. 그런데 후반 66분 대형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김민재와 함께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던 우파메카노가 퇴장을 당해버린 겁니다. 박스 안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슈팅까지 잘 막아냈는데 세컨볼이 흘렀고 그걸 막아내려다가 상대 공격수의 발목을 밟아버렸습니다.
더 아쉬운 건 빗나간 슈팅이 나온 후 밟아버린 건데 주심은 곧바로 휘슬을 불었고 김민재는 속상한 듯 몸을 숙여버렸습니다. 페널티킥 허용을 확신한 거죠. 거기다 주심은 레드카드를 불어버리면서 케인과 키미히가 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즈업 화면을 보니까 완벽한 퇴장감이었습니다. 그냥 퇴장도 아니고 한 골까지 내주는 퇴장이었습니다. 임모벨레 페널티킥 골로 앞서 나간 라치오는 1차전 경기는 승리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김민재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사실상 김민재가 다 한 경기였고 역시 이탈리아 팀 킬러다운 면모로 김민재 평점은 양팀 통틀어서도 최고였습니다. 0대1로 뒤진 미넨에게 한 차례 찬스가 있었습니다. 프리킥 기회가 온 거죠. 케인은 싸네도 교체됐겠다 욕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특기 병 맞추기가 나오면서 기회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참고로 케인은 이번 경기에서도 6점대 평점이었습니다. 미네는 1차전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0대1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0대0 무승부가 됐을 경기가 패하게 된 거죠. 물론 미넨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홈에서 승리한다면 8강 진출이나 다름없습니다. 단 2점차 승리를 해야 하거나 1점차 승리로 승부차기에서 이겨야 합니다. 김민재는 양팀 통틀어 평점 7.7로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패배했음에도 전체 1위라니까요. 인터셉트 5회, 태클 4회, 제공권 경합은 모두 승리. 패스 성공률은 98%. 역시나 다이어가 없게 되니까 플레이도 완전 달랐습니다.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다이어는 다시 한번 교체 출전 기회가 있었죠. 우파메카노의 퇴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투엘 감독은 데리우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라운드에 뛰어나갈 때는 다이어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순간 움찔하기도 했는데 당연한 선택이었고 어쩌면 데리우트는 이 상황마저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즌 초에는 데리우트는 1순위이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경쟁할 거라고 봤는데 완전 반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미네는 점유율만 높았을 뿐 슈팅 17개를 하는 동안 유효 슈팅이 제로라는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있었습니다. 좀 조심스럽네요. 우선 파리 생제르맹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미넨이 전반전 0대0일 때 파리 생제르맹도 0대0이었습니다. 그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더 불리한 거죠. 홈에서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원정에서 버틸 수 있는데 무승부가 되면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다고 봐야 합니다. 후반전 58분에 결국은 음바페였습니다. 코너킥에서 세컨볼이 흘러나온 걸 케인과 다르게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고 후반 70분에 바르콜라마저 득점하면서 2대0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르콜라는 왼쪽에서 드리블이 길면서 미스였는데 그걸 본인의 능력으로 미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2연속 길었던 드리블을 쫓아가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실력인 게 맞겠죠? 레알 소시에다드는 전반전을 잘 버텼지만 가장 큰 약점이 득점을 한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거였는데 역시나 경기에서도 여실히 보여주면서 유효 슈팅 제로였습니다. 쿠보는 선발 출전했는데 한 차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골대 옆으로 슈팅을 했고 박스 안으로 패스해주지 않은 걸 동료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차전 원정을 떠나서 1실점 패배만 해도 8강 진출이 됩니다. 이강인은 이 경기 명단에서 제외되었는데 손흥민과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하다 보니까 비난을 피할 수는 없고 공식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면서 명단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